네, 안녕하세요. 인베스트 싱가포르 유학원에서 설명하는 전공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저번에 빅데이터 학과, SIM의 그 빅데이터 학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요번에는 사이버 보안학과, 그죠? PSB의 사이버 보안학과가 있고요. 카플란에도 있습니다. 카플란에도 있고, MDIS 거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뭐 학교의 이름이 좀 다를 뿐인 거지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제 사이버 보안학과가 도대체 뭘 하고 어떤 걸 공부하게 되고 어떻게 그 뭐랄까 진로가 잡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촬영할 동영상은 뭐 여기 안에 제가 넣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뭐 유학원에 일을 하긴 하지만 실제 모이해킹이라는 정부 프로젝트도 다 그 수행한 경험이 있고, 뭐 제가 직접 한 거고요. 제가 여기 그 총괄 관리자였습니다. 제가 여기 총괄 관리자였고, 지금 오른쪽에 이 검은색 학생은 현재 싱가포르 PSB의 코벤트리 디그리에 재학 중에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직접 해킹하는 영상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PSB 그 브로셔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싱가포르에 가서 실제 이 과정에서 이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뭔지 좀 그 직접 그 회의를 해서 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내용은 이제 뭐 스트림 암호화에 대한 내용인데 뭐 암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왼쪽에는 이제 그 호주의 웹사이트입니다. 호주 대학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 교재를 보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학습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들을 수도 있고요. 시험도 직접 여기서 봅니다. 시험도. 여기 직접 보고 내용 자체는 사실은 뭐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 괜찮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리고 여기 계속 ECU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호주의 그 보안에 관련된 비영리 기관이고 사실 이 기관은 되게 유명한 기관입니다. 한국에서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유명했고 관련 자격증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보보안에 관련돼서.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이 자격증을 많이 따지는 않고요. 초창기에는 많이 땄는데 요새는 우리나라 국가 자격증이 따로 있어서 그 내용들을 많이 취득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거는 제가 정보보안 관련돼서 책을 쓴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걸 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간단해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싱가포르가 한국에서 실제 정보보안학과가 나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걸 보고 잠깐 얘기를 할까요? 일단은 사이버 보안학과, 뭐 공부를 뭘 가르치기 전에 뭐 내가 졸업을 하면 도대체 뭐가 될 수 있냐가 참 중요하겠죠.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이해킹, 즉 해커죠. 일명 뭐 세련되게 얘기하면 화이트 해커, 그죠? 어떤 모이해킹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컨설턴트, 그 다음에 포렌식, 보안 관제,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모이해킹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거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BOB라고 해서 그죠? 뭐 꼭 대학생만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BOB라는 어떤 해커의 교육 그 센터, 그죠? 교육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BOB 출신들이 뭐 세계 해킹 대회에 나가서 우승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월에서 모집을 해서 한 12월까지 그 인력들을 양성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인력들은 이제는 해킹대회, 해외 해킹대회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모이해킹 전문가는 대학도 대학이지만 실제적으로 실력이 좀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력이 좀 좋으면 자기가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컨설턴트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관련된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ISMS,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냐 이렇게 컨설팅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실제 뭐 일은 뭐 좀 있지만 그렇게 뭐 아주 많지는 않아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얘는 약간 관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는 기술적인 내용들이었다면 얘는 관리적인 거고 디지털 포렌식은
뭐 TV 보면 뭐 카카오톡 뭐를 복원시켰다 뭐 이런 거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예를 들어서 증거 수집하고 뭐 컴퓨터의 증거 자료 확인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무원 되는 거 어렵잖아요. 디지털 포렌식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 수사대는 경력 2년 차인가? 경력 2년 차에 특채를 항상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많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가 있고, 그 대신 디지털 포렌식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기술은 아주 좋은데, 그러니까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보안 관제가 있는데 어떤 시스템을 관리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가 엔지니어가 있어요. 엔지니어. 이 엔지니어는 뭐 어떤 이제 보안의 어떤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설치해주고 그걸 운영해주는 뭐 그런 역할의 일을 하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모이해킹 전문가, 뭐 보안 컨설턴트, 뭐 디지털 포렌식, 보안 관제, 엔지니어 이런 직무가 아니어도 그냥 보안 관리, 그냥 보안 일을 하는 사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그때 조금씩 다 한다 이거죠. 그래서 보안 관리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그냥 일반 대기업에서 그 입사를 해서 보안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 회사의 위메프는 게임 회사가 아닌가요? 게임 회사라든가 쿠팡, 뭐 위메프, 뭐 인터파크, 뭐 이런데 그리고 뭐 NC, 그죠? 넥슨 이런데 보안 담당자들이 이렇게 있고 어떤 회사에 소속이 돼서 이렇게 일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싱가포르의 그 PSB에서는 사실은 IT와 아마 PSB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교가 IT와 정보 보안을 굉장히 키우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한번 쭉 보죠. 내용이.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쭉 보면 일단은 뭐 디플로마는 뭐 기존의 인포컴 테크놀로지가 있고 두 번째는 뭐 네트워크 앤 포렌식 관련된 디플로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하는 디플로마 인포컴 테크놀로지를 해도 디그리의 정보 보안으로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자, 그러면 디플로마부터 잠깐 보죠. 쭉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앞에서부터 좀 특이한 게 있죠. 사실은 자격증입니다. 예, 자격증. 아까 EC 컨설이라는 데서 그 만든 이런 자격증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뭐 다른 건 됐고 프로그램 스트럭처를 볼게요. 총 한 7과목인가요? 한 8과목? 그 정도 공부를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과목 컴퓨터 앤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요. 기본적으로 아까 컴퓨터 사이언스의 디플로마 있는 과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관련이 없는, 그죠? 그냥 운영체제, 윈도우, 리눅스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인포메이션 시스템 앤드 오가니제이션 이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산수학이고, 그러니까 인포컴 테크놀로지의 디플로마와 거의 한 3과목, 그죠? 3과목이 똑같죠. 4과목 있네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4과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큐리티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또 하나 네트워크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해커, 그 다음에 컴퓨터 해킹, 포렌식, 조사, 뭐 포렌식 조사관, 뭐 이런 거. 결론적으로 딱 얘기를 하면 해킹에 대한 어떤 기본, 그 다음에 정보 보안의 개념, 이게 아마 스페셜리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개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렌식. 이렇게 이 3개의 과목이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디플로마에 있는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중에서 정보보안이라는 거는 이제 정보보안이 뭐냐, 뭐 정보보안의 목표는 뭐냐, 뭐 접근 제어는 뭐냐, 암호화는 뭐냐, 그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을 배우는 게 아마
시큐리티 스페셜리스트의 과목일 거고, 그리고 이제 해킹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아마 이 해킹은 이제 뭐냐면 웹사이트에 대해서 어떤 값을 넣으면 그 사이트를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뭐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뭐 SQL 인젝션이라든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이런 해킹 기법들이 있어요. 그런 알려진 해킹 기법들. 그리고 해킹이 되면 뭔가 피해가 일어나잖아요. 그거에 대한 증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렌식이라는 과목이 있는 거고, 요 세 개의 과목이 그 디플로마만의 어떤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뭐 처음에는 디플로마다 보니까 개념적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디그리로 한번 가보죠. 일단 그래서 디그리 먼저 가볼까요? 자, 이제 디그리로 갑니다. 디그리 가면 이제 여기에 ECU라고 딱 적혀 있는 거, 그죠? 이제 확실히 이제 그 기관에서 추진한다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그리고 이제 마스터, 그죠? 석사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죠? 뭐 박사도 있네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석사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석사는 한국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용도 그렇고 석사도 한국도 짧은 석사도 있어요. 자, 쭉 한번 바첼러 대학부터 한번 보죠. 그죠? 쭉 보면 뭐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일단은 프로그램, 그죠? 프로그램 구조가 뭐냐? 일단 좀 과목이 좀 많네요. 그죠? 과목이 많는데, 뭐, 암호화도 있고, 그죠? 보니까, 뭐, 시스템 분석,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런 게 있는데, 주요 일단은 과목으로 보면, 일단은 여기 Applied IT Project 1, 2라는 거는 논문 같고요. 그 다음에 위협 탐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건 IDS라고 우리나라는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그 IDS.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 딱 들어오면, 어떤 해킹이 들어오면 이게 해킹이야 아니야 이거를 디텍션 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겠다라는 거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다음 와이어레스 시큐리티니까 무선 있죠. 무선 이제 와이파이, 그죠? 와이파이를 우리가 해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프로토콜, 이제 프로토콜이 많이 좀 어려우니까 어떤 통신을 썼냐에 따라 좀 다른데, 옛날 거는 해킹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고, 그래서 와이어레스, 무선 통신에 대한 어떤 해킹, 그 다음에 또 컴퓨터 포렌식, 똑같이, 그죠? 컴퓨터 포렌식, 소프트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있는데, 이제 얘가 꽃입니다. 사실은.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들을 분석을 해갖고 얘가 뭐 하는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냥 악성 코드 분석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랩이라든가 이스트소프트에서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안랩과 이스트소프트는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악성 코드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분석한 다음에 그 분석을 기반으로 백신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들어가 있고요. 얘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제일 어려워 보이고, 다행히 조금 원래 어려운 게 있는데 암호 수학이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디그리에서는 암호 수학이 보니까 없네요. 그럼 암호 수학은 아마 마스터 쪽에 석사 쪽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뭐 암호화의 개념은 뭐냐, 이런 거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닉스와 C 언어, 이제 개발 언어죠. 그 다음에 뭐 정보 시스템 보안, 이거는 이제 개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해킹, 그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과목이 좀 많기는 한데 뭐 못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과목은 그렇게 없어 보이고요. 자, 그리고 공부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사실 호주 대학의 교육 체계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어나 있고, 그래서 엔크립션, 디크립션이니까 암호화, 복호화, 스트림 암호화, 그죠? 스트림 암호화의 암복화가 뭐냐,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스트림 암호화라는 거는 막 이렇게 비트라는 1하고 0이라고 있는데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하고, 왼쪽의 목차를 제가 대충 봐도
암호화의 개념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래, 이거 여러분들 뭐 개념 정도만 나와 있다고 해서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이거 너무 어렵게 내면 정말 힘듭니다. 이거 너무 어렵게 내면. 그래서 지금 이걸 봐서는 그렇게 못할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그 뭐죠? 디플로마 갈 때 그 EC 컨설이라는 자격증들이 앞에 제일 메인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트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이제 정보 보안에 관련된 어떤 자격증 교육 과정을 호주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디플로마에 가면 과목이 면제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과목 내용이 너무 중첩돼서. 그래서 CEH이라는 보안 자격증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따는 거는 뭐 크게 두 개예요. 뭐 이거 다 따는 게 아니라 윤리적 해킹, 그죠? 윤리적 해킹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조사관 뭐 이런 형태로 취득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교육 체계를 그대로 대학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 PSB는 보니까, 그죠? 여기 교육 체계 그대로. 자, 그런데 일단은 이거는 우리나라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따진 않아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자,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떻게 하면 붙을 수가 있을까? 자, 참고로 얘기하면 이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못 붙습니다. 예, 이거는 특히 이런 외국계 시험들은요,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보고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딱 시험을 봐야지 딱 붙지, 내가 진짜 어떻게 실력으로 붙겠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 어휘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를 한국어로 할 때랑 영어로 할 때랑 그게 다르고 또 얘네들의 사상과 우리의 사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뭐 이거 하면 이게 된다는 분명하지만 어떤 관리적으로서는 다르기 때문에 그냥 공부만 해서는 절대 붙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 어떻게 하면은 이걸 붙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여기 이그젠플 문서가 뭐 53달러 뭐 이렇게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해요. 이런 게 없으면 저 시험 못 붙습니다. 제가 봐도. 저도 이런 거 안 보고 보면 못 붙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써서 사실은 시험을 봐야지 가능한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내야 되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아까 그겁니다. 이래서 포렌식 자격 이제 네이버에서 찾았는데 자격증이 있는데 뭐 이런 증이 나온다. 근데 이제는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는 걸 봐서는 이제 비용 얼마 주면 기출 문제 주겠다. 이제 그런 의미 같아요. 뭐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이런 게 있어야지 사실은 붙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솔직히 못 붙습니다. 붙기 어려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좌코리아에서 실제 국내에 저는 뭐 보면 아시겠지만 싱가포르의 어떤 일자리를 알기 전에 항상 우리나라 먼저 알죠. 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곳은 언제냐의 타이밍의 문제지 한국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뭔가 아무것도 없으면 말짱 꽝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보보안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조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개 관련 회사가 나오네요. 뭐 리조트 회사에서도 나오고 보니까 이스트 소프트는 알약이라고 해서 백신 만드는데 알약, 알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삼성물산도 있네요. 근데 이제 대부분을 보면 경력자 위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죠? 그럼 신입은 못 가냐? 있습니다. 신입은 자, 신한 DS라고 해서 신한은행 자회사인데 저는 그렇게 권고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이직률이 꽤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대졸 이상인 거고 쭉 내보면 쭉 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정보보안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뭐 전공무관 관련학과 우대라고 했는데 뭐 B학점 이상, 그죠? B학점 이상이면은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유학생들은 그냥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 크게 문제 없이 입사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어 우대하죠? 예, 왜? 컴퓨터 쪽에서는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IELTS 5.5만 받아도 컴퓨터 관련 일에서는 영어 아주 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어도 되고 또 하나 뭐 그런 기술적인 내용이 되면 뭐 이 정도 회사 들어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경력 1, 2년을 만든 다음에 좋은 데로 가야죠. 어떻게 해요? SK입니다. SK CNC인데 SK CNC 회사 좋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회사. 자, 그래서 있는데 쭉 보면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해서 AWS는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 사실은 아까 교육과정에서는 AWS가 없었어요. 근데 AWS는 뭐 따로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따로 그냥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AWS가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Azure, IBM, 그죠? 이제 결론은 이 말은 클라우드라는 말인데 클라우드는 인터넷에 있는 무슨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 예, 뭐 그렇게 봐보세요. 웹하드 아시죠? 웹하드. 웹하드처럼 뭔가를 올릴 수도 있고 돈을 내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이제 보안이긴 한데 전제가 깔려 있어요. 클라우드를 아는 사람입니다. 클라우드를 아는 사람. 근데 클라우드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클라우드에 자격증이 하나 있는데요. AWS 시큐리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겠다. 정보보호학과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겠대요. 자, 그리고 근데 이제는 얘는 경력이 3년 이상인 거죠. 3년 이상이고 상시 채용이고 사실은 뭐 괜찮은 회사니까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 괜찮은 회사의 기준은 뭐냐면 부장이 연봉이 8천이 넘어야 돼요. 부장이. 왜냐면 신입이 얼마가 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내가 계속 급여가 올라가면서 내가 이렇게 커져 가거든요. 회사는 이거 제가 알기로 분당에 있습니다. 이거 SK 본사가. 자, 그리고 있고 또 뭐가 있죠? 카카오뱅크가 있죠. 그죠? 임원의 업무 환경 엔드포인트, 그죠? 업무 환경 보안 담당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쭉 보면 뭐 얘는 관리적 보안이네요. 그죠? 계획하고 뭐 정책 수립하고 이런 말이 나오니까 얘는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 자체는 굉장히 뭐 아주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아까 제가 보안에서 관리적 보안이 있다라고 그랬죠. ISMS라고 적혀 있죠.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그런 내용들이고 판교에 있는 카카오가 판교에 있나 봐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건을 따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그래서 뭐 관리적 보안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뭐 요런 데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는 얘도 경력 사원일 겁니다. 카카오뱅크에서 2년인가 3년의 경력 사원을 지금 뽑고 있는 걸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진로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유학생들은 이제 정보보안 유학생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을 가질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카카오뱅크에 이렇게 바로 가고 싶은데 경력사원만 모집하니까 안 되니까 뭐 신한 DS 뭐 저기 말고도 많아요. 저런데 신입을 걸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도 좋지만 일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나아 보여요. SK CNC가, SK 주식회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PSB의 보안 관련 학과를 이렇게 쭉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기간은 얼마가 되고, 여러분들 싱가포르 유학의 기간이 짧죠. 근데 이제 단점은 너무 짧으면 망합니다. 너무 짧으면 적당해야 됩니다. 모든 게. 자,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16개월에서 24개월이니까 디그리 포함하면 약 한 3년 좀 안 되게 2년 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또 졸업 날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고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경영, 마케팅 뭐 이런 쪽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제가 얘기를 할 때 한국에서 취업 현황, 그 다음에 모집 현황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분석을 하죠. 이런 걸 봅니다. 그리고 학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 내용을 사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걱정스러운 건 과목이 너무 많아요. 이게 개수가 컴퓨터 사이언스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본은 다 배우고 거기에 정보 보안을 올려야지 보안을 잘하거든요. 근데 이 과목들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보 보안을 올려요. 그러니까 과목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자격증들, 외국 자격증들도 괜찮습니다. 뭐 외국에서는 뭐 확실히 인정을 해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해줍니다. 그 자격증 교육받는데 한 100만 원 넘어요. 100만 원 넘고 시험 보는데 응시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그 자격증 꼭 한국에서 덤프로 따세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